토지 면적은 65평, 건물 연면적은 119평 정도의 4층짜리 건물로 감정가격 9억 3천만 원에서 최저가 4억 5천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도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6년 정도 된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석재 타일, 소통 코트 및 몰탈 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건물 외관 상태 나쁘지 않죠? CCTV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 1.5룸, 투룸 해서 합계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1.5룸, 투룸 해서 합계 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투룸 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 상태는 양호하게 보입니다. 목적물 주변으로 아파트도 보이지만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토지 가격 평당 733만원보다 더 저렴한 평당 705만원으로 신축에 가까운 4층짜리 건물은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 팔고 여서장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반값까지 떨어진 수익률 좋은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5평, 건물 연면적은 119평 정도의 4층짜리 건물로 감정가격 9억 3천만 원에서 최저가 4억 5천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최저가는 토지 감정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 가격은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60%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다면 연수익률 14%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노후 보험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주의할 점도 있으니 오늘 물건 관심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현장 방문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물은 2019년도에 건축한 신축에 가까운 건물로 인수 후 건물에 대한 추가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매 입찰 방법 및 경매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분 계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여수성의 부동산 사고 팔고 검색 후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적물이 있는 이곳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으로 목적물 부근에는 초등학교, 단독주택, 권리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에서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내당역까지는 880m 정도, 차량으로 3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190m, 걸어서 대략적으로 3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현장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목적물이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이 되겠습니다. 우측 약국 앞 코너에는 마트 자리였는데 마트가 없어졌네요. 여기서 우리는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목적물 앞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곳에는 미용실, 치킨집, 코너에는 세탁소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탁소 있는 쪽으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도로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도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측 건물이 목적물로 목적물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건물은 2019년도 9월 27일 대략적으로 6년 정도 된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석재 타일, 소통 코트 및 몰탈 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1층은 건축물 대장에는 제2종 권리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재 주택으로 1가구가 거주 중에 있으며 2층은 3가구, 3층은 2가구, 4층은 1가구로 해서 오늘 건물에는 총 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승용차 3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1층 창호에는 방문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도 몇 그루 심겨져 있네요. 여기가 북쪽으로, 이번에는 남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남쪽으로, 출입문 방향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옆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보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일부분 잠겨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7가구 중 일부분 임차인은 이사를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서쪽 끝지점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건물 외관 상태 나쁘지 않죠? 인수 후 수리 없이 바로 임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 내부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CCTV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자전거와 박스 등의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바닥과 내벽은 타일 등으로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 1.5룸, 투룸 해서 합계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에는 왜 이리 박스가 많이 보일까요? 여기가 3층으로 3층에는 1.5룸, 투룸 해서 합계 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짐이 보관된 박스가 많이 보이네요. 이곳이 4층으로 4층에는 투룸 1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방수 상태는 양호하게 보입니다. 목적물 주변으로 아파트도 보이지만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토지 경계로 인접지와 등고 팽탄한 세로 장망형 토지로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 토지 면적은 214.7제곱미터, 평수로는 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가는 제곱미터당 99만 4,800원, 평당 3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60m 지점으로 초등학교가 있어서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로 주택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 기준으로 방향은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건축물 대장상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는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방, 욕실 구조의 4평 정도 되는 원룸으로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5만원 정도이지만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0에서 35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층 임차인은 2023년 3월 3일 전입신고를 하고 2023년 2월 27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3년 12월 5일 배당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1층 임대차 계약 당시 2019년 10월 7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건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소멸되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과 방이 있으며 좌측으로 욕실과 다용도실 구조의 원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9만원이지만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0만원에서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호 임차인은 2023년 3월 14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4년 1월 15일 배당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201호 임차인도 건저당 설정보다 후순위로 낙찰을 받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호 구조로 202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 거실, 방, 다용도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욕실로 되어 있는 구조의 1.5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원에 월 10만원이지만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원에서 월세는 4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호 임차인은 2021년 4월 7일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202호 임차인도 건저당 설정보다 후순위로 낙찰받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즉 보증금 7천만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호 구조로 203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있으며 거실 양옆으로 방이, 우측 방에는 다용도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욕실로 되어 있는 투룸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로 있지만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호 임차인은 2019년 10월 10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며 현재 배당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203호 임차인도 건재당 설정보다 후순위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만약 최저가 4억 5,800만 원으로 낙찰된다면 건재당권 채권 최고액 6억 6천만 원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남은 배당금이 없어서 전세금 1억 2천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25만 원 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최소한의 2천만 원 정도는 건재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모두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 시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계약하지 마시고 월세 계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전 최소한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임대차 계약 전 권리분석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카페 여소장의 부동산 사고 팔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301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방, 거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으며 거실 옆으로는 발코니와 욕실 구조의 1.5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7천만 원이지만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월세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1호 임차인은 2019년 12월 2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는 2019년 11월 7일 그리고 2023년 11월 7일에는 배당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301호 임차인도 건재당 설정보다 후순위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호 구조로 302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거실 양옆으로 방과 발코니가 있으며 우측 방에도 화장실과 발코니까지 있는 욕실 2개가 있는 투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오늘 건물 임차인 중에서 최고로 많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월세는 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2호 임차인은 2019년 11월 21일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02호 임차인도 건재당 설정보다 후순위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즉 보증금 1억 7천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4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4층은 501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 좌측으로 욕실 하나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거실, 방 1, 방 2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으며 방 2 옆으로는 발코니와 욕실 구조의 투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보증금 9천만 원이지만 만약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1호 임차인은 2019년 10월 31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며 2023년 10월 24일에 배당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501호 임차인도 건재당 설정보다 후순위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전문가와 상담만 했어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물건 대부분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물건 감정가는 9억 3,551만 4,360원으로 토지는 평당 733만원, 건물은 평당 386만원으로 계산해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이 1,4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진행 중으로 차지가는 4억 5,840만 2천원으로 토지는 평당 359만원, 건물은 평당 189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합계 평당 가격은 70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토지 가격 평당 733만원보다 더 저렴한 평당 705만원으로 토지 가격 정도로 신축에 가까운 4층짜리 건물은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4차는 최저가 3억 2천만 88만 천원, 평당 494만원이지만 아마 이번에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3800벌이며 감정가는 9억 3,551만 4,360원, 최저가 4억 5,840만 2천원이며 예상 입찰가를 5억으로 계산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출금은 60%로
3억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은 낙찰가 2%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4%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7가구 모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로 세팅한다면 총 보증금 3,500만원, 총 월세는 300만원으로 실투자금 1억 6,500만원에 연수익률은 14% 정도가 나왔습니다. 입찰가와 대출 금액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연수익률이 차이 나고 있으니 입찰 전 입찰 가격과 대출 금액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임대 수익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물건은 신축에 가까운 원룸으로 주변 원룸 가격에 비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조금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물에 있는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건물은 조금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으니 혹시라도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면 꼭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신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 및 일반 매물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 팔고 검색 후 사건 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을 남겨주시면 상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여소정의 부동산 사고 팔고 카페에 가입하시면 경매 입찰 방법 및 부동산에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장 쉴 틈 없이 바쁜 하루 매일 경매 전문가 너도 나도 할 수 있어 꿈을 향한 길 여소장의 전문성은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해 빛나게 해 신뢰 믿음으로 고객을 만나 부동산 경매 전쟁에서 승리해봐 지식과 노력